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물건은요. 제가 물건 포스팅을 하다가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3층짜리 다중주택이고요. 감정가는 7억 1,800, 경매 최저가는 5억 7,400짜리입니다. 보존 등기일은 19년도 1월 30일이기 때문에 건축 나이로 3살이 조금 넘은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물 구성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옥탑이 하나 있는데 이 옥탑은 위반 사항입니다. 자, 지하 1층은 두 가구고요. 그리고 지상 3층은 각 세 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가구 수는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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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12가구로 되어 있다. 자, 건축물 대장 보시는 대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고요.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다락, 일부 계단실, 옥탑은 이렇게만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45제곱미터 제시의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위반 사항이 되는 거예요. 다락 같은 경우는 다락으로만 사용한다면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뭐 위반 건축물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변동 사항 보니까요. 적발된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5제곱미터의 조립식 패널 주거가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내역은 없습니다. 그 주차 대수는 한 대. 지금 지상층 3층이 50제곱미터씩 총 1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한 대를 빼는 게 맞습니다. 자, 등기사항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은 말소기준 권리가 하나은행이고요.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고 위로 인수되는 권리사항들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소멸 기준,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는 2019년도 3월 20일이고요. 임차 세대 중에 전입이 가장 빠르신 분이 22일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건축물에 전입 신고하신 임차 세대 중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다. 즉, 임차 권리상으로도 깨끗한 물건이다. 임차 권리 깨끗하고 등기 권리 깨끗하고 건축 나이 3살밖에 안 됐고 지금 권리 신고액에서 보듯이 진입 가격이 5억대인 거에 반해서 지금 굉장히 임대 수익도 잘 나오고 있다. 즉 해당 건축물은 임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찾아놨고요. 일단은 매매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섹터를 지금 전체적으로 쭉 넓혀봤어요. 인근 뭐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이렇게 전체 섹터로 넓혀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주택이니까 제외하고요. 건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저렴한 게 13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비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흡사한 컨디션인 얘 14억짜리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조군으로 설정할 만한 매물 최저가는 14억이고요. 건물, 토지, 면적 비슷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비슷하고요. 방 11개. 우리 거는 위반 사항으로 옥탑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한 대니까 얘도 다가구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다중주택이란 얘기입니다. 다가구였으면 주차 대수를 더 빼야 되겠죠. 사용 승인은 18년도 5월, 얘는 19년도 2월. 진입 가격은 차이가 8억 3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얘가 훨씬 더 양호합니다. 특히나 진입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배수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진입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권리 신고액도 전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건축 나이가 어린 곳에서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섹터를 다 봤을 때 이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거든요. 상도 근린공원 밑에 요 신기보건진료소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요 건물이에요.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은 걸 감안해도
진입 가격 자체가 지금 8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곱절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진입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자, 월세 시세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월세 시세도 제가 전체 권역을 다 설정해가지고 한번 봤고요. 제일 저렴한 게 무보증 기준으로 28만원, 30만원짜리입니다. 뭐 건물 면적은 방 면적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가 있다면 얘네는 25년 이내, 즉 20살이 넘은 애들이에요. 건물 나이가. 근데 저희 건축물은 3살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얘네보다는 무조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 그냥 대략적으로 최저가 기준으로 한 30만 원만 잡아보겠습니다. 500에 30 기준으로 방 11개에 옥탑이 하나 있으니까 360으로 볼 수 있다. 플러스 알파로 둔 이유는 옥탑이 일단은 투룸 사이즈고요. 그리고 각 층마다 3호 라인이 조금 더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그냥 다 배제하고 그냥 360으로 계산을 해도 보증금 6천에 360 이상의 수익은 발생될 수 있는 사이즈다. 자, 전세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제가 권역을 약 500m 내외로 설정을 했고요. 물건은 대략 요 정도 시세입니다. 건축 연도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제일 흡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 값을 평균 값으로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권리 신고액을 참고했을 때 지금 일반적인 원룸 사이즈가 6천이고요. 그리고 제가 3호 라인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호 라인이 조금 시세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옥탑이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위반 사항이긴 하지만 옥탑이 5천에 53이니까 뭐 전세로 전환하면 최소한 1억 5천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냥 기준값 일반 원룸은 6천으로 잡고 그럼 8개니까 4억 8천에 큰 방이 3개니까 평균값 8천씩 해가지고 2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4천 더하기 4억 8천 하니까 7억 2천인데 지금 옥탑이 투룸 사이즈거든요. 투룸 사이즈긴 하지만 어쨌든 위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세로 받는 부분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납부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하고 이 권리신고된 보증금만 합산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전세로 받았을 때 7억 7천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희 진입가격 자체가 5억 7천이고요. 제가 매물 섹터를 설정을 한 게 그냥 가까운 데만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전역을 다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전역을 다 설정했을 때도 제일 저렴한 금액이 요 정도고 대조군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방 사이즈는 요 정도다. 그런데 우리 가격은 요거다. 다만 위치가 썩 좋지는 않다. 그래도 지금 8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진입가격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고 플러스 알파로 권리신고가 전체 세대가 꽉 차 있다. 그 말은 건물이 신축이고 임차 이력도 꽉 차 있었고 지금 매물 시세 차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월세나 전세 구간을 봐도 해당 건축물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건물 나이가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입 구간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현황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황 사진 보시면 위반 사항이 여기 보이시는 요겁니다.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주차 대수는 한 대를 빼놨고요. 그리고 지하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는 1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부상 평가를 해보더라도요. 보시면 현재 채무자죠. 현 소유자. 현 소유자가 2018년도 5월에 매매한 금액이 5억 8,600입니다. 이 5억 8,600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제가 건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게 현재 경매 대상 물건이고요. 이게 2018년도면 요게 요 단독주택이었던 겁니다. 요거를 5억 8,600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올리신 거예요. 그럼 건평이 지금 70평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건축비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분은 최소한 9억 이상은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철거 비용에 매입 비용에 신축 비용까지 더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9억 이상은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진입 구간으로서 전체적인 요소들이 나쁜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일이 꽉 차 있고 주변 매물 대비해서 굉장히 신축급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신고 내역에서 보듯이 충분히 얼마든지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만한 건물이고, 매매 시세에서 봤을 때 물론 토지 위치가 안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절 이상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로서의 진입 구간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출 관련해갖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어제도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DSR을 충족해야 이 구간이 나와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요, 요즘 문의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 부분에서 걸리세요. 그런데 해당 물건은 진입가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근생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고시원은 당연히 상업시설이니까 잘 나오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더라도 얘네들은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가계대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출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 출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얘네는 사업자를 내건 말건 간에 이 DSR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당 물건은 진입 구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 정도의 권역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까지 다 설정했을 때도 매매가액 차이가 8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지금 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한 10 몇 년 된 아파트인데 요게 지금 32평짜리가 가장 낮은 금액이요, 9억이에요. 9억. 8억 9,900. 원래 거래가는 10억 초중반에 거래되던 건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저희 진입 가격이 5억 7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감인지 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빌라 시세로 봐도요, 제가 그냥 이 시세를 보려고 한번 살펴봤어요. 이 신축급에 속하는 면적이 그래도 20평 이상 되는 빌라 매매가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요거는 면적이 너무 작고요. 20평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 수준부터인데 요게 신축급인데 4억 3천입니다.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5억 7천에 3살에 6천에 360 이상 나오고, 전세로는 적게 잡아도 7억 7천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이상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진입 구간이 임차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면서 나이도 어린데 진입 구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매매 시세, 이 전체 권역을 다 설정했습니다. 뭐 보라매동, 성현동, 중앙동, 이 권역을 다 설정했을 때 10년 내 매매권으로 비교를 해봐도요, 가장 저렴한 구간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진입 가격은 5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처럼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있죠. 저기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도 매매를 안 하시고 매수도 안 하시고 매도 물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요 가장 흔들리지 않는 건 저는 임차 수요라고 봅니다. 특히 상업용 시설은 변동성이 커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경험하셨고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소비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상가는 보통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실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돼도 상가는 월세로 받으시던 걸 갑자기 전세가를 확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상가는 인상률이 5%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물건들은요, 내가 처음에 5%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월세로 쭉 받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충분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예를 들어 금리가 8%로 인상이 됐다. 그럼 우리 월세를 받던 물건들을요, 전세로 그냥 전환해서 내 대출금을 상환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거용 수익형 물건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주변에서 저의 기존 저랑 거래를 했던 분들은 요즘에 이런 물건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변동성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물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현재로서는 이런 형태의 물건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특히나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의 진입 구간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이게 임차 수요를 충족 못하는 건물이라면 애물단지가 되겠지만 권리신고사항으로 보듯이 임차 이력으로 증빙을 하듯이 그리고 매물 나와 있는 매물 분포 안에 우리 건축 연도를 보듯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게 된 거고요. 뭐 판단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